여기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조 원 규모까지 커진 한국 캠핑 시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4, 5년 사이에 캠핑 산업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고 2025년 기준 캠핑 인구는 6, 700만 명,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등록 캠핑장만 4천 개가 넘고 주말 예약은 여전히 전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웃돈 주고 사야 하던 텐트가 헐값에도 안 팔리고 한때 창업 황금알처럼 여겨지던 캠핑용품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줄줄이 폐업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5개였던 주요 캠핑용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21년 168개까지 늘었다가 2023년부터는 폐점이 빠르게 늘어나며 매장 수를 줄이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국내 대표 캠핑 레저 기업들의 매출은 1, 2년 사이 20에서 25%씩 줄고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황금기인데 현장에서는 몰락의 냄새가 나는 이 기묘한 풍경. 이건 단순히 요즘 캠핑 시장이 어렵다라는 하나의 업종 스토리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누가 요즘 땡땡이 잘 나간대, 땡땡 창업이 대세래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지금 나에게 열린 기회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줄 서기인지 묻기도 전에 일단 뛰어듭니다. 카페, 치킨, 코인, 그리고 지금의 캠핑까지 패턴은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대출까지 얹어서 시작합니다. 빚을 냈으니 어떻게든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장님의 열심과 성실함에 맞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업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잠시 반짝합니다. 카페, 탕후루, 스크린 골프, 우리 모두 소비자로서도 직접 겪어본 풍경입니다. 그러다 공급이 과잉이 되면 조용히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작 소홀히 하는 건 노력이나 성실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기회인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보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캠핑 이야기를 단순한 몰락 컨텐츠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잘 된다는 말에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삶에 어떤 결말을 데려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에는 이런 불편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빨리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대인가? 오늘 영상에서 저는 한국 캠핑 산업의 버블 붕괴를 통해 왜 모두가 잘 된다고 믿었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왜 지금 당장 변화의 방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이야기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그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캠핑 시장은 마치 액체 질소를 쏟아부은 소처럼 단기간에 팍 끌어올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무역통계의 언론 분석을 종합하면 2019년 3조 원대였던 캠핑 관련 시장이 2020년 약 5.8조 원, 2021년 6조 원대를 거쳐 2025년에는 1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캠핑 인구는 6, 700만 명, 전국 캠핑장 수는 4천여 개. 주말 캠핑장 예약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들이 2년 전부터 내내 쏟아졌습니다. 표면만 보면 완벽한 호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 안쪽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전혀 다른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캠핑용품점은 폐업이 이어지고 대표 캠핑 레저 기업들의 매출은 1, 2년 사이 20에서 25% 줄었다. 2021년까지 3배 가까이 늘었던 캠핑용품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2023년부터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같은 시장인데 어떤 쪽에서는 사람과 돈이 몰리고 다른 쪽에서는 폐업과 재고 더미가 쌓입니다. 이 기묘한 모순 뒤에는 세 가지 커다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격 구조를 통째로 갈아엎은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2023년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천억 원을 넘었고, 그중 85% 이상이 중국발 직구였습니다. 스포츠 레저 캠핑용품은 중국 직구의 핵심 품목 중 하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텐트, 체어, 테이블을 반값 이하에 살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적당한 가격의 중간 브랜드들이 딱 정면으로 돌직구를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텐트 하나 사려면 15만, 20만 원을 내는 게 당연했고, 이게 국내 브랜드와 동네 캠핑숍들이 먹고 살던 마진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님이 매장에 와서 20만 원짜리 텐트를 만져봅니다. 촉감과 부자재, 크기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알리앱을 엽니다. 비슷한 스펙의 텐트가 6만, 8만 원에 뜹니다. 그 순간 오프라인 매장은 무료 쇼룸이 됩니다. 고객은 체험을 여기서 하고 결제는 중국 플랫폼에서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싸구려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뒤집힌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캠핑 시장을 분석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 2023년 이후 전기차 보급과 V2L 기능, 즉 차량에서 바로 전기를 꺼내 쓰는 기능이 캠핑 생태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캠핑을 가려면 가스버너, 화로대, 랜턴, 파워뱅크 같은 캠핑 전용 장비가 필수였습니다. 이 장비들이야말로 국내 업체들이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던 고부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트렁크에 코드를 꽂고 집에서 쓰던 인덕션,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캠핑용 스토브 대신 집에서 쓰던 전기레인지, 캠핑용 랜턴 대신 보조 배터리와 LED 조명. 캠핑은 여전히 인기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장비의 종류와 위치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시장은 성장하는데 기존 업체들의 매출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향의 양극화입니다. 캠핑 관련 심층 리포트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 캠핑은 차박 미니멀 캠핑과 프리미엄 글램핑 두 방향으로 동시에 달려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쪽에는 배낭 하나, 백패킹 텐트 하나로 떠나는 미니멀 캠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비를 최소화하고 알리에서 가성비템을 찾아내는데 도가 텄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1박에 4, 50만 원을 쓰는 럭셔리 글램핑, 카라반, 리조트형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은 더 써도 되니 준비와 수고는 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의 장비를 파는 업체들, 적당히 저렴하고 적당히 괜찮은 캠핑장들, 바로 그 평균의 중간지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기사들을 보면 30억을 들여 캠핑장을 지었지만 수익이 안 나서 반값 수준의 매물로 나오는 사례들이 지방 곳곳에서 등장하고, 2020년, 2021년 창업 러시에 올라탄 캠핑용품 가게과 캠핑장들이 2023년 이후 한꺼번에 정리되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겉으로는 10조 시장, 700만 캠핑족이라는 현란한 문장이 떠 있지만 그 문장 아래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평범한 중간은 죽는다. 그렇다면 이 몰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를 넘어 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퍼드, 하버드에서 연구된 생존 성장 관련 사고법들과 실제 한국 캠핑업계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겹쳐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비가 쏟아질 때 빗방울 하나의 무게는 모기 몸무게의 수십 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순간 그대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모기는 빗속에서도 멀쩡히 날아다닙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모기는 빗방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맞는 순간 그 힘을 그대로 타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타이밍에 다시 날개를 펴고 튀어오릅니다. 한국 캠핑업계에도 모기 같은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발 저가 공습이 본격화됐을 때 어떤 업체들은 중국산은 싸구려야 우리는 국산 감성으로 승부한다며 예전 방식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는 기사들이 말해줍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가맹점 수가 줄기 시작했고, 재고가 쌓이자 납품가보다 싸게 덤핑 세일을 해도 팔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살아남기 시작한 쪽의 공통점은 흐름을 타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체는 아예 용품 판매보다 캠핑 경험 전체를 묶어 파는 렌털 보관 세척 서비스로 피벗했습니다. 캠핑 용품을 사지 말고 빌리자는 모델로 등장한 스타트업들이 700만 캠핑 인구와 함께 장비대여, 보관 세척 AI 추천까지 묶은 캠핑계 에어비앤비를 표방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물건이 아니라 공간과 설계로 올라탔습니다. 캠핑장, 글램핑장 텐트 시공과 공간 디자인, 운영 컨설팅까지 묶어서 B2B로 파는 전문 업체들이 등장해 개인 창업자가 혼자 텐트 고르고 배치 고민을 하는 대신 처음부터 콘셉트, 동선, 수익 모델을 설계해주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텐트 상자를 파는 가게에서 캠핑장 전체를 기획해주는 회사로 올라탄 것입니다. 이건 빗방울을 맞아 부러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빗물에 몸을 맡겼다 다시 튀어오르는 모기 쪽에 가깝습니다. 질문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리, 테무 같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과거 방식을 더 세게, 더 열심히 밀어붙일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올 비라면 그 힘을 이용해 새로운 궤도로 튕겨오를 계획을 세울 건가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은 귀환한 전투기들의 피탄 자국을 분석해서 총알 구멍이 많은 곳에 장갑을 덧대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학자 아브라함 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 구멍이 없는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상처일 뿐이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 캠핑 시장을 볼 때도 똑같은 착시가 일어납니다. SNS를 켜면 여전히 감성 캠핑 사진이 넘칩니다. 주말마다 매진되는 글램핑장, 감성 텐트, 불멍 동영상이 피드를 도배합니다. 여행 기사에는 700만 캠핑족, 10조 원 시장이라는 숫자가 따뜻한 조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알 구멍이 난 날개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의 표면이죠. 그런데 2, 3년 사이의 심층 기사들을 보면 전혀 다른 문장들이 조용히 붙어 있습니다. 대표 캠핑 브랜드 코베아는 매출 25% 감소, 영업이익 반토막. 캠핑용품 프랜차이즈는 2019년 65개에서 2021년 168개까지 늘었다가 2023년부터 폐점이 빠르게 증가. 코로나 시기 사들인 장비가 중고 플랫폼에 쌓이고 텐트는 헐값으로 나와도 팔리지 않는다. 이건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만 보고 와, 캠핑 시장 대박이네. 나도 캠핑장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왜 망하고 있는지, 어디서 피가 새고 있는지를 보는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캠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카페, 키즈 카페, 편의점, 셀프 빨래방을 보며 비슷한 착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생태학에서 개미 사회를 관찰해 보면 대략 80%는 쉬지 않고 일하고 20%는 상대적으로 빈둥거리는 게으른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변하거나 먹이원이 바뀌면 오히려 평소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개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 집단을 이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광주의 한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65% 이상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디지털을 제대로 도입한 곳은 70% 남짓, 그 중에서도 마케팅 데이터 분석까지 활용하는 곳은 훨씬 적습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바쁘고 막막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이걸 캠핑업계에 그대로 옮겨보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아침 일찍 매장 불을 켜고 하루 종일 텐트 접었다 폈다 하며 청소를 합니다. 재고 정리, 손님 응대, 서류 처리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끝납니다. 뉴스는 제목만 보고 넘기고 중국 직구가 얼마나 커졌는지, 전기차가 캠핑 문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해외여행 수요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살펴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장님은 매장 운영을 알바와 직원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스스로를 정찰개미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동호회 모임에 나가 실제 차박 세팅을 보고 알리 테무 앱을 직접 돌려보며 가격 구조를 체험하고 공항 출국장 줄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서 아, 이제 사람들은 텐트 대신 비행기표와 호캉스를 사는구나 라는 감각을 먼저 얻습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내외 여행 재개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캠핑 레저 기업의 매출 하락과 캠핑숍 폐업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분석이 여러 기사에서 반복됩니다. 결국 먼저 무너지는 쪽은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성실해서 변화를 탐색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개미처럼 보이는 그 20%의 시간,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찰의 시간이 실은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캠핑을 할까? 캠핑 장비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 캠핑은 단순한 야외 취침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탈출, 자연 속 힐링, 가족과의 추억을 사는 행위라고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해외여행이 막혀서 그 욕구가 캠핑으로 몰렸고, 엔데믹 이후에는 같은 욕구가 다시 비행기표와 호텔, 해외여행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업계의 진짜 경쟁자는 옆 동네 텐트 가게가 아니라 도쿄 행 비행기표, 제주도 호캉스 패키지, 파타야 올인클루시브입니다. 이걸 상류에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류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 30% 세일만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알리테무가 70% 할인을 상시로 돌리는 세상에서 국내 브랜드가 10%더 깎는다고 해서 판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반대로 상류로 올라가서 진짜 파는 것을 다시 정의한 업체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용품 판매를 줄이고 장비 대여 보관 세척, 장비 추천, 외국인 대상 캠핑 체험까지 묶은 서비스로 피벗했습니다. 어떤 팀은 텐트를 파는 대신 캠핑장 설계 시공 운영 컨설팅을 패키지로 팔며 누구나 감성 캠핑장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B2B 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브랜드는 장비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감성을 팔며 소수의 팬들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판다고 정의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텐트를 판다고 생각하는 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영원히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시인에게 자연 속에서의 24시간 탈출장을 판다고 정의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쟁자는 옆 가게가 아니라 제주 항공권과 강릉 풀빌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캠핑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캠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누군가에게는 컨테이너선 뒤집는 태풍이지만 서퍼에게는 인생 최고의 파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모기인가? 나뭇가지인가? 변화의 빗방울이 떨어질 때 나는 정면으로 맞고 부러지는 타입인가? 아니면 잠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가? 둘째, 나는 총알 구멍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성공담과 대박난 가게만 보고 조용히 사라지는 비행기, 폐업하는 가게, 적자를 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숫자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나는 일개미인가? 정찰개미인가? 내 하루는 매장을 지키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 쓰이고 있나? 아니면 매주 몇 시간이라도 트렌드를 읽고 시장의 변곡점을 관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3곳 중 한 곳입니다. 이 3분의 1 안에 속해 있다면 그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나는 무엇을 판다고 믿고 있는가? 카페를 차리려는 은퇴자라면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파는 것이 동네 주민들의 조용한 피난처인지, 프리랜서를 위한 세 시간 집중 공간인지, 동네 부모를 위한 아이 1시간 맡김권인지에 따라 사업의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캠핑 산업은 지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 중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진짜만 남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자동화, 중국발 저가 공습, 디지털 전환의 파고 속에서 어중간한 중간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여러분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어중간함을 도려내라고
진짜 나만의 포지션을 찾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타고 이륙합니다. 캠핑 업계의 몰락, 자영업의 구조조정, 디지털 전환의 압력은 우리 모두에게 불어오는 역풍입니다. 그냥 맞고 주저앉을지 아니면 이 바람을 타고 한 단계 위의 궤도로 올라갈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작은 행동부터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파멸입니다. 이제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캠핑용 텐트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진짜 가치를 팔 준비가 되었습니까? 경제 요리사의 약간 얼큰한 한 끼였습니다. 요리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